박민의 최근 퍼포먼스는 단순한 시범경기 호조라는 단어로 환원하기에는 여러 층위의 맥락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의 구조, 김도영이라는 확고한 주전 3루수의 존재, 그리고 보상선수 및 육성 시스템에서 파생된 기회 구조까지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단일 선수의 컨디션 상승을 넘어선 조직적 구조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영상은 경기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입니다. 사실 전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기회의 구조, 준비된 선수와 열린 자리 위 교차. 프로야구에서 유망주의 성장 타이밍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팀 내 포지션 구조, 주전 선수의 부상 여부, 그리고 감독의 운영 철학이 결합되면서 특정 시점에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박민의 경우 수비 능력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된 상태였다. 문제는 타격이었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전 경쟁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타격 개선은 단순히 기술적 보완을 넘어 주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도영이라는 존재다. 리그 MVP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주전 3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경에는 부상 관리라는 현대 야구의 필수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달라진 지점이다. 과거 KBO에서는 주전 선수가 건강하다면 거의 전 경기 출전이 기본 전제였지만 최근에는 퍼포먼스 유지와 부상 방지를 위해 지명타자 활용을 통한 수비 이닝 관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결과적으로 박민의 부상 관리용 대체 자원이라는 역할은 단순한 백업이 아닌 전략적 로테이션의 일부로 재정이 될 수 있다. 2. 타격 개선의 본질, 기술인가, 인지인가. 박민의 타격 변화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한 성적 상승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언급된 기술적 수정이다. 손 위치 변화, 하체 열림 억제, 공통된 타격 메커니즘 학습. 이러한 요소들은 전형적인 폼 교정의 범주에 속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인지적 전환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타격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자신감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타이밍 인식, 공 궤적 판단, 스윙 결정 속도와 같은 인지 과정의 결과다. 즉, 박민의 변화는 단순히 스윙 궤도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투수의 공을 읽는 능력과 자신의 스윙을 연결하는 과정이 정교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실패 경험이 특정 계기를 통해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3. 유사 사례 비교. 늦게 터지는 내야수 위 패턴. KBO 리그에서는 수비형 내야수가 타격에서 한계를 보이다가 중후반 커리어에 들어서며 공격력이 급격히 개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대표적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수비로 1군의 생존, 타격에서는 제한된 역할 수행, 특정 시즌을 기점으로 장타 혹은 콘택트 능력 급상승. 이러한 패턴은 일본 프로야구, NPB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특히 유격수나 3루수처럼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에서 공격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박민의 경우는 몇 가지 차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사례보다 타격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급격하다. 단순한 단타 증가가 아니라 장타 생산력까지 동반 상승. 이미 팀 내에 확고한 주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확보. 이 세 가지 요소는 기존의 백업 오른쪽 화살표 주전, 전환 모델과는 다른 궤적을 보인다. 4. 경쟁 구도의 특수성. 밀어내는 경쟁이 아닌 공존 모델. 일반적으로 유망주가 성장하면 기존 주전을 밀어내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경쟁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김도영은 여전히 팀의 핵심 자원이자 공격의 중심축이다. 따라서 박민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단순히 주전 자리를 교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김도영 오른쪽 화살표 지명타자 혹은 부분 휴식. 박민 오른쪽 화살표 3루 수비 및 일부 경기 선발. 즉,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가까운 형태다. 이러한 모델은 메이저리그, MLB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특히 장기 시즌을 치르는 환경에서는 주전 선수의 체력 관리, 플래툰 시스템, 멀티 포지션 활용, 이 결합되면서 2명 이상의 선수가 하나의 포지션 가치를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KBO에서도 점차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민의 사례는 그 전환 과정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5. 심리적 요인, 증명해야 하는 선수의 동력. 박민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핵심 키워드는 눈에 띄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이미 자리를 확보한 선수와는 다른 심리 구조를 의미한다. 주전 선수 오른쪽 화살표 안정 속에서 퍼포먼스 유지. 경쟁 선수 오른쪽 화살표 불안 속에서 퍼포먼스 증명. 이 차이는 경기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범 경기에서 공격적인 스윙과 적극적인 타격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이러한 유형의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규 시즌에 들어서면 상대팀의 분석 증가, 투수들의 공략 변화, 심리적 압박 증가로 인해 성적이 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를 해석할 때는 단순한 상승세보다는 경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퍼포먼스 특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장기적 관점, 조직 운영과 선수 개발의 접점. 박민 사례는 개별 선수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 팀의 선수 개발 방식과도 연결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외부 개인 캠프 참여, 선배 및 코치진의 기술 공유,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집단적 학습.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코칭 스태프 중심의 일방향 지도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선수 간 정보 공유, 개인 맞춤형 훈련, 데이터 기반 피드백, 이 결합되면서 선수 주도형 성장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박민의 변화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학습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7. 비교를 통한 해석의 한계. 다만 이러한 모든 분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첫째, 시범 경기 성적은 표본이 제한적이다. 둘째, 상대 투수의 컨디션과 실험적 운영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시즌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의 비교 역시 일정 부분에서는 참고자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늦게 터진 유망주라는 서사는 결과론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을 유보하며 박민의 최근 퍼포먼스는 개인의 기술적 진화, 팀의 전략적 변화, 리그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 전환,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 흐름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사례를 통해 드러난 기회의 생성 방식, 경쟁의 재구성, 선수 성장의 메커니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박민의 현재는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일 수 있다.